네, 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저는 기업에서 리더들 상담 코칭 교육하는 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직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비즈니스 장면에서 있는 리더분들, 그분들 도와드리는 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라이커빌러티라는 단어가 아예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사전에서 보면 like KEA 빌러티도 되고 KA 빌러티도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가 혼합해서 이제 쓰이긴 하는데 하나는 좋아하게 하는 거고 하나는 좋아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견 다른 뜻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좋아하게 하는 것과 좋아하는 능력, 이건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안을 들여다보면 같은 능력입니다. 좋아하는 게 많은 사람이 사실은 사람들한테 더 좋아함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라이커빌러티라고 하는 거는 좋아하는 힘, 그리고 좋아하게 하는 힘, 이 두 가지를 다 담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학생들도 예전에 많이 가르치고 그리고 뭐 여러 사람들을 그 상담을 하고 코칭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또 환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과대하게 잘나고 내가 과대하게 뭔가를 잘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너무 예뻐지거나 막 내가 너무 학벌이 좋거나 내가 막 너무 괜찮아. 이제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막 합해지면 사람들이 나를 되게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나의 인생은 행복해질 거야. 사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환상, 예뻐지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의 결국의 종착점은 뭐냐? 그렇게 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사실 행복하냐는 거죠. 예전에 이효리 씨도 굉장히 그 많은 것을 이루고 정말 다 가졌던 시절에도 굉장히 그러니까 불행했다고 본인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뭐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 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진 것 같지만 결국 그 사람도 굉장히 불행하게 이제 죽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가지게 되면 행복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흔한 일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제가 사실은 개념을 조금 이렇게 다르게 하기 위해서 러버빌러티란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사랑하고 막 압도되고 막 홀딱 빠지고 이럴 수 있는 능력은 사실은 웬만한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아요. 카리스마란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도 신의 은총이란 뜻이거든요. 야, 저 리더 정말 카리스마 있어.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그건 신의 은총이고 선택받은 자고 타고나는 거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력의 영역은 사실은 아니에요. 타고난 아우라인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런데 이 라이커빌러티라고 하는 거는 그 영역 바깥에 보통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호감을 얻고 그 사람들과 잘 지내고 그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그런 영역이라고 사실은 봤어요. 그래서 압도하고 홀딱 빠지게 하고 이런 것이 러버빌러티라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괜찮아. 뭐 너 현정이랑 같은 조여도 되겠어? 괜찮아. 좋아. 뭐 이제 이런 정도면 되지. 막 난 쟤랑 같은 조 안 하면 죽을 거야. 막 이런 정도의까지 것들은 인간사에서 그다지 필요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기업에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막 스타 CEO들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명이 길지 않은 것들도 제가 많이 봤고 오히려 저분은 이제 내년에 가실 것 같아. 그런 분들이 끝까지 사장님 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환상이 결국 우리에게는 뭐 장밋빛 미래만 주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너무 압도하고 크고 이런 거 탐내지 말고 내가 가진 거에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자라는 개념으로 제가 그 두 가지 개념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내가 어떤 부족한 점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안 좋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부족한데, 내가 학교가 안 좋은데, 내가 사실은 뭐 화장 벗겨내면은 뭐 볼 수가 없는 얼굴인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거를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감추는데 급급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이 아니라 더 큰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되게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됐을 때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느냐? 사실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는 거죠. 이 사람이 더 잘나 보이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뭔가 부자연스럽고 괜히 잘난 척하고 괴롭고 이런 모습이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을 더 멀리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요, 그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불안과 그리고 내가 인간으로 이렇게 부적절한 느낌이라든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약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무시하게 하는 그런 팩터가 되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되더라는 거죠. 어떤 약점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더 좋아하는 일들이 이제 생겨요. 그래서 뭐 내가 이제 스타들도 뭐 이렇지만 사실은 내가 뭐 허리도 길고 뭐 내가 이렇지만 신체적으로 어떤 뭐 우스꽝스러운 면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더 좋아하더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짤을 하나 봤는데 배우 이민호 씨가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다이빙을 마스터했다. 라고 이제 올렸는데 막 정말 말도 안 돼. 이건 마스터의 뜻을 모르는 건가? 막 철푸덕거리고 막 이상하게 이제 막 그 한마디로 하면 꼬꾸라지고 자빠지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막 올렸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생김새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될까요? 아이고 저 자식 저것도 잘하네 하면서 얄미울 수 있어요. 근데 마스터했다 그러면서 막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막 그것에 빵 터지면서 훨씬 더 갑자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특히 조금 이렇게 드러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많고 사람들이 잘났다 싶은 그런 요소들이 많다 그러면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좀 드러내세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예전에 링컨이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인데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20번이 넘는 아주 사소한 실패부터 큰 실패까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소매점도 망해먹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선거에서 있는 대로 다 떨어지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한테는 아, 저 사람은 나 같은 그런 심정을 알 거야. 저 사람이 나 같은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정치를 해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엔 그 사람이 이제 좋은, 이제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람들이 아직도 이제 그리워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약점을 숨기느라 오히려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자기가 러버빌러티가 있다. 그러면 좀 드러내시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면에서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일단은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소통을 많이 하죠.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특히 이제 이런 리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하고도 많이 어떤 소통을 하고 그런 면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물어봐요. 코칭을 하거나 교육을 할 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만나면 맨날 좋은 얘기 해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이런 분이 좋아요? 아니면은 나 만나면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래갖고 내가 하는 막 소소한 얘기 뭐 별 잡스러운 얘기 이런 거 다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이 좋아요? 어떤 사람이 좋아요? 네, 사람들은요 무조건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거는요 어디서든 마찬가지예요. 백화점에서 물건 살 때도 마찬가지고요. 택시 기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택시 기사님이 너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런 불만은 많이 봤어도 택시 기사님이 제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주십니다. 라는 불만은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사람들은 무조건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코칭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코칭을 할 때 일정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코칭을 받는 사람하고 나하고. 왜냐하면 나한테 관계적으로 이제 그 문제가 없거나 나를 좋아해야지 내가 어떤 조언이나 어떻게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솔루션을 제공을 하면 그것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일반적으로 프로페셔널 코칭할 때 굉장히 그 관계를 빌드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 필요하냐? 경청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프로페셔널이 이제 다 검증이 된 거예요. 내가 병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해? 그럼 막 오은영 선생님처럼 끄덕끄덕 하면서 엄청 열심히 들어주셔. 아,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내 어려운 얘기를 열어놔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쳐다도 안 보고 다 그런 거예요. 약 드세요. 이러면 다음에 찾아가기 싫어진다는 거죠. 아무리 그 사람이 전문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의 상사거나 나의 윗사람이면 이거는 훨씬 더 효과가 배가가 돼요. 왜냐하면 윗사람들은 우린 얘기 잘 안 들어주거든요. 뭐 상사라든가 부모라든가 이런 분들이 잘 안 들어주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사들은 조금만 들어줘도 와
우리 부장님이 내 얘기 들어줬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뻐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찾아보면 뭐 우리가 이제 그 많이 볼 수 있는데 유명하신 분들 중에도 되게 많더라고요. 예전에 유퀴즈 온더 블럭에 뭐 김태호 PD, 나영석 PD, 뭐 신원호 PD, 뭐 그러고 뭐 이명환 TV 뭐 이런 분 PD 뭐 이런 분들 굉장히 유명한 분하고 다 같이 일을 했었던 어떤 작가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작가분한테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딱 얘기를 하는 게 얘기를 다 들어주신다. 3시간, 4시간 진행되는 회의 동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무 말 대잔치, 뭐 예능국 회의가 뭐 얼마나 진지하겠어요. 그죠? 막 그 아무 말 대잔치가 나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본인도 고민했고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들어주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야, 그런 거 됐고, 야, 이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하자. 이렇게 얘기하기 쉬울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얘기하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이 정도 되면 뭐 나도 이렇게 고민해봤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이제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케이스들을 제가 쭉 찾아보니까 좋아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는 그런 리더들은 경청을 하는 특성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권오현 부회장이라고 삼성전자에 이제 회장까지 하시고 그만두신 분들 계신데 그분은 회의를 임원이 된 이후에 일주일에 1시간 이상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야근도 안 하신대요. 그럼 뭐 하세요? 그랬더니 형, 나 앉아있어. 그럼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와. 그러면서 얘기를 해. 그러면 그게 진짜 얘기야. 회의장에 앉아서 사람들이 눈치 보면서 하는 얘기, 그런 거는 그냥 문서로 보면 되지. 그냥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내 얘기를 이제 나한테 진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는 리더들이 결국엔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 앉아있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그 기업에서 리더분들 코칭을 이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리더분들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토로하는 그 어려움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원래 다른 사람 말을 안 듣거든요. 근데 이제 내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고, 이제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은 하고 나면 이렇게 쫙 뭐든지 일사불란하게 정리가 돼서 쫙쫙쫙쫙 뭐든지 일이 이제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환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내세워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사람들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고민을 시작해서 근데 왜 옳은 얘기를 하는데 저 말이 참 옳은데 왜 사람들이 저 말을 안 들을까? 이렇게 딱 들여다봤더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틀려서 안 듣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싫어서 안 듣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 말이 옳고 그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따라야겠다, 따르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저 말은 따르겠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나는 저 말은 안 따르겠어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를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너 이거 안 하면 망한다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걸로 사람들을 바꾼다고 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한다는 어떤 연구 결과도 없고요. 사실은 어떤 케이스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사람들이 나 저 사람 좋아, 우리 부장님 좋아, 우리 이사님 좋아 라고 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야, 팥으로 메주를 좀 써와라 라고 하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팥으로 메주를 쓸 거예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선배가 야, 콩으로 메주를 써와라 라고 얘기를 하면 땅콩은 다 되는데 이 콩으로는 안 되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모든 창의력을 이제 동원하는 거를 제가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말의 정당성이나 당위성이나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엔 사람의 관계에 관한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실험을 이제 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관계가 개선이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따르게 되는 뭐 어떻게 보면 그런 현상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함축적으로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기업 장면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있으니까 히트 치는 상품들, 그리고 뜨는 이런 어떤 사업, 이런 것들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막 이게 막 불처럼 일어나요. 막 들불처럼 일어나서 이게 너무 사람들한테 많이 팔려. 막 너무 사랑을 받아. 그런데 그게 조금 있으면 굉장히 이제 시들해지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뭐 옛날에 꼬꼬면이라든가 사실은 허니버터칩, 그거 옛날에 못 구해서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제가 어디서 그걸 몇 봉지 구했더니 정말 사방에서 전화 와서 그거 한 입만 주면 안 되겠냐고. 막 정말
정말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매달렸는데 지금은 뭐 그냥 가면 이렇게 잔뜩 쌓여 있잖아요. 막 안 사고 막 사람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 제품은 저렇게 하면 이제 안 만들면 그만이지.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람이 저렇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막 한때 막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막 CF에 계속 나오고 그랬어. 근데 막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다가 갑자기 저 사람을 안 찾아. 그럼 그 사람은 어떡하지?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뭐 공장에서 라인 돌리지 맙시다. 뭐 이제 더 이상 양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어떤 인기를 얻고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한때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 사람은 오케이 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꾸준히 필요한데 그걸 한때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뒤의 삶이 이걸로 뭐 뜯어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거대해졌던 자아가 작아지면서 훨씬 더 외로움이라든가 고독이라든가 그런 정서적 어려움 그리고 또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사람은 저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때 인기 쫙 빨아들이고 그러고서 사라지는 그런 쓸쓸한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뭐 막 그것에 열광하진 않더라도 괜찮아. 나 걔 좋아해. 걔랑 같이 해도 괜찮아. 이 정도 되는 사람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